우리나라의 2차 전지 주식을 살 바에야 좀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역사, 경제, 금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 이코노미스트이시자 투자 전략가고요. 학문적 깊이와 실무 경험을 겸비한 멀티팩터 전문가입니다. 홍춘욱 박사님, 홍춘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집 살까 말까. 그것도 형님한테 물어볼까? 교수님한테? 예.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질문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어떤 질문들 합니까? 내가 이제 매덕이 있는데 이걸 계속 더 굴릴까 아니면 그냥 집을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잘못된 질문인 게 저희는 운용을 해주는 데인데 우리한테 오면은 당연히 집 사지 마세요라는 대답을 원하시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집도 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라고 답을 해서 고객님들을 놀라게 하죠. 배부르구나. 우리 투자금 유치해야지. 근데 이제 그 좀 여력 있으신 분들은 네. 저는 뭐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쪽에 파킹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좋은 타이밍 아닌가. 네. 아니 뭐 반포만 날아갔지. 네. 사실 다른 데는 좀 못 그렇죠. 달렸기 때문에 네. 또 반포라는 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지정 제외된 거의 그렇죠. 거의 뭐 혜택을 좀 보고 거기가 또 신축밭이 됐으니까. 그렇죠.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잘 나간 건 뭐 인정하지만 다른 데가 키를 결국 맞추지 않겠냐. 뭐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쪽이어가지고 네. 그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고민이 많으신 게 지금 이렇게 그 미국 주식 올랐는데 그렇죠. 저거 따라 사도 되냐. 이 질문도 되게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엔비디아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 따라 샀는데 갑자기 또 이제 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쭉 빠지고. 하루에 17% 빠지는 건 저도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빠질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테슬라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헷갈리고 막. 테슬라는 저는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왜냐하면 BYD가 너무 무서워서. 저희 집 앞에 대리점이 생겼습니다. 예, 저는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번 타봤어요. 어때요? 좋죠. 테슬라보다 나아요? 아니 테슬라보다 못하죠. 그 값이 차이가 있는데. 아니 자본주의는 가격만큼 차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건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예. 거기는 C걸은 못 받고 그 제일 싼 모델은 못 받고 알통가 뭔가 하는 무슨 3 뭐 이런 거랑 SUV 타봤는데 좋던데요. 역시. 그래서 유럽에 많이 이제 진출을 했길래 그때 그냥 지나가다가 있길래 이거 타도 되냐 뭐 물어봤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면서 뭐 당장 알아보던데 한국 사람이냐 뭐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데 그 가격을 보고서 진짜 제가 놀랐거든요. 얼마 정도예요? 그 유럽 가격이 4천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좋은데 차가 커요. 그럼 한국 차보다도 훨씬 싼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건 잘하잖아요. 그 당장 이번에 저는 이제 저기 기아차를 기아차? 이뻐하는데 거기 이제 3 그거 3.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차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옛날처럼 테슬라가 그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명품을 사러 가면 에르샤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렇죠. 걔네가 주변에 있는 비슷한 품질의 제품 같은 거보다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비싸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아우라이고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업들이 고생하고 뭐 애플 그러면 사과 모양 보는 순간 일단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테슬라에게 생길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저렇게 정치물을 묻히면 저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X가 더 좋은 회사라고 보는. 그래서 그 테슬라의 주가에는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못 사니까 그 스페이스X를 아직 장외라 못 사니까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좀 많이 이제 상대적 경쟁력은 많이 약화됐다. 특히 BYD가 저렇게 치고 나오면 전 세계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초긴장 상태고 이제 죽자고 노력해야죠. BYD는 상장되는 회사예요? 예, 저기 그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살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테크 뭐 이런 거 인덱 그 ETF 사면 다 살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건 2024년에 그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붐이 불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모 채널에 나갔는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어떤 패널이 주시는 걸 보고서 기절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이 사람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는 그분인가요 혹시? 모르죠, 뭐. 그래서 이익이라도 내고 그런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저는 넘어갔는데 그럼 작년에 적자를 간신히 메운 좀 PER이 100배가 넘었죠. 예, 그리고 뭐 올해도 적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하면 CATL 때문이잖아요. 예, 중국에 있는 CATL 주가를 봤는데 네. 너무 싼 거예요. 오히려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BYD 주가도 되게 싸고 그래서 그때 알았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주식을 살 바에야 좀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블룸버그 회사에 있으니까 블룸버그 가지고서 이제 계속 데이터 공부해 보니까 점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중국 주식은 저가 매수해 볼 만하다. 특히 항생테크는 좀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공부해 보면 해볼수록 중국 전기차랑 2차 전지 회사들이 무섭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중국이 이긴다 진다라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피바다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누가 이긴다가 아니고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익이 당장은 나기가 어렵지 않겠냐. 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하니까 유럽에 공장도 있어서 중국 차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방어를 할 수 있고 이미 중국 시장에서는 다 밀려났지만 네. 근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를 팔 수 있겠냐 이제 이런 걱정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물론 제가 틀렸죠. 네. 작년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된다고 그렇게 주가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저한테 묻는 건 주가의 방향을 물으면 안 되고 사업의 방향, 그쵸. 산업의 방향을 봤을 때는 와 여기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국 주식이나 뭐 ETF나 이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 내 혹은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는 건 다 당연히 기본인 거죠. 예, 저희 프리즘 투자 전문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주식만큼 거의 중국 주식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한국보다 더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LG CNS 상장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회사가 빠지는 건 생도 처음 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에 공급이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중시 경영이 아닌 주주 테러 경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주주 멸시 경영. 네, 이 정도로 하는 나라라. 네. 한국은 되게 쌀 때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나라고. 차라리 저기 중국은 공산당이 하는 나라니까 정부 마음이잖아요. 한번 네. 주가 올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긁어볼 만한 복권이다. 네, 그렇게 보는 쪽이죠. 그러니까 싸다. 앤드 그러니까. 중국 정부 마음이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종목들도 딱 대표적인 게 다 전 세계 1등들 하는. 예, BYD가 그렇죠. 세계 1등이고 CATL도 세계 1등이니까 그러니까요. 압도적인 네. 1등들이니까 이거는 뭐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그 이야기 안 하실 게 그렇죠. 예, 저는 뭐 뭐야. 중국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혐오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 특히 그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부터 시작해서 국가보안법부터 시작해서 신장 위구르에 대한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잘못됐고 틀렸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네. 투자는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무역 전쟁, 뭐 경제 경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트럼프는 또 관세를 올리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국 관세를 올렸고, 아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좀 중국 좀 이 주식이라든지 경제가 좀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번에 뭐 딥시크 보면 알겠지만 딥시크. 그 나라가 왜 이렇게 경계를 받게 됐냐 하면 결국 너무 잘해서 이제 그죠. 예, 그러니까 경쟁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써서 문제는 거지. 각 기업단의 경쟁력은 그래도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골라서 하거나 그게 어려우니까 네. 항생테크나 뭐 상해 CSI 300 같은 걸 저는 그냥 추천하는 거죠. 제가 개별 종목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뭐 미국 국채 선물, 한국 국채도 추천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한국 국채는 작년에 추천했고요. 근데 이제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네. 이제는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인 분들 특히 채권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좀 이제 헷갈린 게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수익이 낮잖아요. 네, 낮죠. 근데 그걸로 수익을 좀 불만족하실 텐데 그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예상하고 그런 일단 것들 채권 추천될까요? 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미국의 그 TLT라고요. 네. 그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50%가 넘었거든요. 50%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 채권에 투자하면 가격 상승이 상당합니다. 그러네요. 또는 하락도 상당하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 50% 폭락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좋아하죠 저는. 어우, 야, 땡큐다. 싸잖아요. 네. 어차피 그거는 또 만기가 있고. 아니 뭐 그 가격 하락이 더 크니까 이제 그쵸. 그런 위로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하니까 네. 그리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는커녕 인상 안 하면 지금 다행인 그런 상황이라서 네. 채권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은 채권 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 한 5% 가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금리에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러면 경제가 못 버티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채권이 인기가 하늘을 찌를 테니까 5%를 지난해 연말에 잠깐 갈라 그러다가 조금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서 좋은 투자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미 샀고요. 살 때 좀 카톡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게 저는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예, 저는 이제 작년에 그 방송에서 다 했지만 그쵸, 예. 작년 그 12월 초에 그 저기 계엄 터진 날 주식 샀거든요. 그런 날 엄청 제가 만세 부르면서 사거든요. 왜냐하면 뭐 2,400, 300 깨지고 막 그러면 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주주 테러 경영을 할지 모르지만 싸면 그래도 또 매력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싫어하는 모 그룹 주식들 이런 건 안 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덱스는 뭐 사볼 만한 그런 가격이 되면 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지금은 한국 주식은 벌써 뭐 2,500 넘었잖아요. 5,600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한국 주식도 이제 좋지만 또 이제 저는 약간 미국 국채도 또 매력 있지 않냐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내신 것 중에 환율의 비례였었나? 네, 맞습니다. 네. 2016년. 네. 그 책도 정말 저도 저 환율 전혀 몰랐다가 그 책 보면서 환율을 배웠는데 거의 환율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책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게 제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1,100원, 1,200원대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1,300원이 넘어갔고 지금 1,400원 이제 전후하고 있는 1,400원대인데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한 거고 어느 정도 되면 나쁜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좋은 겁니까? 네, 일단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그게? 없죠.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기준을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저희가?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환율 뭐 이런 신호 나면 달러를 사고 팔고 뭐 그런 책들도 나오고 한 거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되게 제가 환율의 미래 2016년 그 책 쓴 게 잘 돼가지고 그 뒤로 환율 책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좀 속상했던 게 외환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뭐 우리나라 경상 적자가 나면 환율이 오른다라든가 경상 흑자가 나면 뭐 환율 내려간다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공식처럼 무슨 그렇게 만드는 거. 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혹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 흑자가 1,000억 불인데 네. 환율 폭등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이런 걸 주의해라라고 쓴 책이지 이거대로 투자하면 돈 벌어요라는 건 아니고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만일을 대비해서 달러를 좀 보유해라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어떻게 이거 달러 베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뭐 팔고 예, 내려가면 사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단타. 그런 분들은 지금 망했죠. 뭐 왜냐면 1,300원 넘을 때 달러 다 팔았을 테니까 지금 뭐 1,500원 근처까지 올 때 네. 과연 뭐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답을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환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와의 상대 평가인데 그 자꾸 우리나라 내부 요인에 있는 지표로 봐봐야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미국 경제가 아까 금리 5%를 도달할 정도로 경기가 과열이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금리가 2%더 높은데 그럼 달러 강세인 거지. 뭐 우리나라 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환시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건 뭐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한 10% 정도. 나머지 90%의 요인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던 걸 중단하고 다시 인상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벌벌 떠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5%잖아요. 금리 5% 가까이 되죠. 예, 5%인데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내리나요? 뭐 그렇게 좀 그런 또 봐야 되나요? 금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뭐 이제 미국이 내리면 좀 내리기 편한데 꼭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정해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 문제를 더 중시하는 거고 네. 미 연준은 또 미국 내부 문제를 중시하는 거라서 이게 어느 쪽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아무래도 우리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마음 편하긴 한데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바로 인상하고 말고 그런 법칙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가능성은 좀 있죠. 미국이 금리를 만약 인하하거나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또 한국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프리즘 투자자분에서 제안하는 그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궁금한 게 국내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랑 비율이 어디가 더 많아요? 미국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비율을 때문에 대충 2에 3대 1? 3대 1? 네. 미국이 3, 3. 한국이 1. 그럼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실제로. 예,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 보면 해외 주식이 35%, 한국 주식이 11%. 11%밖에 안 돼요. 네, 그럼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뭐 해외 주식 35% 해서 이 둘이 합쳐서 거의 한 대충 한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 채권에 채권. 그리고 대체 자산,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커머디티, 사모펀드 이런 데 투자하고 있죠. 야, 3배를 더 하는구나. 사실 한국 주식 비중을 더 줄여야죠. 더 줄여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주식은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투자할 가치가 그렇게 없는 나라니까. 저평가됐다는 분이 많은데 그냥 저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는 아니라 그냥 맞는데 급평가인가? 뭐 저평가는 맞는데 예. 우리보다 더 저평가된 나라 아까 중국이라고 있다고 그랬고 또 그러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한국 주식이 전 세계 시가총액 비중이 한 2%가 안 되는데 10%를 들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봐도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 그냥 삼성전자 보고 투자하는 거지 뭐 SK 하이닉스랑. 근데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 사면 되지. 그러니까 예. 어떤 개인 회사, 개별적인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망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삼성전자가 어려워진 거에 최대 이익을 SK 하이닉스가 보는데 왜 나라가 망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설명해 달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정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먹고 살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아직도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제로 본인의 경험도 좀 역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그렇죠. 경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하이라이트에 지금 활동하셨던 거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운이 좋았죠. 우리 경제가 지켜봤으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그때를 바닥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2000년 초반에 비해서 7배 늘었거든요. 수출액이. 네네. 그리고 주가도 7배 올랐잖아요. 한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2,400이니까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걸 찾아봐라고 하면 미국하고 중국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 퍼포먼스가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혁신 기업이 많은 나라가 미국, 중국 빼고 네. 어디 있냐고요? 인구 5천만짜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그게 더 많아요. GDP가 더 많잖아. 그쪽 뭐야? 그 1인당 GDP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혁신 기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나 사회 초년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진짜 넘사벽이었던 나라고. 가서 이제 뭐 쇼핑하기 좋은 나라 됐죠. 예, 독일 같은 경우도 완전히 선망인데 둘 다 요새 좀 힘든 거 맞죠? 둘 다 옛날보다는. 거기는 독일은 이제 지금 거의 제로 성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0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스페인이 훨씬 더 선정 많이 하고 포르투갈이 더 성장을 더 많이 하고. 거기야 이제 뭐 GDP가 3분의 2 토막 났다가 이제 회복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재정위기 2010년 때 GDP를 회복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거기. 2010년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5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겪었으니까 사실은 네.
지금 거의 잃어버린 20년을 향해서 유럽이 가고 있죠. 그러면 그들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이 그래도 좀 진짜 선방 많이 한 거네요. 아니 아까 어렵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더라도. 2000년에 비해서 수출이 7배 늘었다고. 야. 그런 나라를 네. 뭐 망한다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환율이 오르는 거 보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먹고 살죠.